결혼식 전날 딸이 내게 말했다. 아빠,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답지 않으니까요. 정장 셔츠 안쪽에 1998년 딸을 위해 녹음한 오래된 녹음기를 넣으며 에어컨 바람은 괜히 더 싸늘하게 느껴졌다. 말하지 말라는 부탁하지만 말이 아니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순간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꺼내시겠어요? 요즘 사람답지 않다며. 딸이 내게 결혼식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건 오후 3시쯤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미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또렷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설명하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너무 격식 있는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엔 그런 공식적인 인사말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웃고 계셔 주시면 좋아요. 나는 한 박자 늦게 알겠다. 고 대답했다. 그 말엔 감정도 질문도 실리지 않았다. 통화를 마친 후에도 한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었다는 게 더 맞을 것이다.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거실 한켠에 놓인 작은 책상으로 갔다. 오래전부터 그대로인 서랍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다. 달칵 익숙한 소리. 나는 그 안에서 작고 오래된 미니 녹음기를 꺼냈다. 회색 플라스틱 케이스 조심스레 붙여둔 이름표는 여전히 미나 1998이라 적혀 있었다. 그해 겨울 미나가 감기로 열이나 울던 밤, 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고 그 소리를 이 녹음기에 담았다. 나중에 그녀가 잠든 뒤 다시 듣곤 했었다.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를 확인하려는 듯이.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했다. 건전지를 새로 끼워 넣고 파일을 재생해 보았다. 아가야, 잘 자렴. 아빠 여기 있어. 내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젊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 내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것을 정장 안쪽 셔츠 주머니에 조심스레 넣었다. 버튼을 채우는 손이 조금 떨렸다. 한 번은 멈추고 다시 천천히 눌렀다. 말하지 않아도 들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식전 리허설이 있었다. 작은 예배당 안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미나는 친구들과 함께, 제레드는 사위답게 인사하며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리고 란이 다가왔다. 광견 씨, 순서표는 보셨죠? 네.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사회자가 신랑 신부 소개 후 곧바로 피로연 공지로 넘어갑니다. 아버지 축사는 생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정확했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결정을 자신이 통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장 안을 걸었다. 조명이 따뜻했고 벽에 걸린 장미 화환이 은은한 향을 풍겼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곳에 내 자리는 따로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손을 셔츠 안으로 가져갔다. 작은 녹음기. 그 따뜻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번엔 누구에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 고개였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정장을 벗을 때까지 녹음기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작은 침묵 속에서 오래전 딸의 손을 잡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도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말하지 못했지만 미나는 내 손을 더 꽉 쥐었었다. 그런 기억 하나쯤이면 어쩌면 충분할지도 모르겠다. 이혼하고 처음 갔던 그 모임 사람들은 말을 적게 했다. 오히려 그게 위로였다. 2018년 가을. 바람은 서늘했고 나무들은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잎을 떨구고 있었다. 그날 나는 조용히
커뮤니티 센터 B실이라고 적힌 문을 열었다. 이 컬버, 월요일 7시, 처치 룸 B. 낡은 다이어리 한 귀퉁이에 적어둔 메모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왔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둥근 탁자 둘레에 놓인 의자들 위로 몇 명의 남자들이 어깨를 좁히고 앉아 있었다. 대부분 내 또래거나 조금 더 늙어 보였다. 말없이 마른 커피를 마시거나 종이를 손끝으로 접고 있었다. 누군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무심히 고개를 숙였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설명보다 침묵을 더 환영하는 공간이었다. 나는 모서리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보았다. 그것은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유일한 목소리였다. 불을 켤까 말까 망설이다가 잠시 버튼을 눌렀다. 아가야, 잘 자렴. 그 순간 내 앞에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을 크게 뜬 것도 아니고 얼굴에 놀람이 서린 것도 아니었다. 단지 아무 말 없이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그가 바로 컬버씨였다. 회색 카디건을 입고 조용히 호두 쿠키 하나를 쪼개 먹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쿠키 반쪽을 건넸다. 나는 말없이 받았다.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는 말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돌아와 책상에 앉아 오래된 메모장 하나를 꺼냈다. 페이지 가장 위에 무심코 한 문장을 적었다. 혹시 이걸 틀면 내가 사라질까? 그 문장은 무겁고도 가벼웠다. 나는 다시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며칠 후 두 번째 모임에서 컬버는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광견 씨, 저건 누구에게 들려주려던 건가요? 딸에게요. 어릴 때 자장가를 녹음했었거든요. 요즘도 들려주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한번 써보세요. 써요, 편지요. 말보다 오래 남는 게 있어요. 종이는요, 불안한 마음도 눌러주거든요. 그 말은 마치 계산 없이 정리된 문장처럼 명료했다. 내가 예전에 하던 직업 회계사로서 배워온 수치의 정직함과도 닮아 있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녹음기를 책상에 올려두고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민에게라고 적고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넌 지금쯤 내 목소리가 오글거린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난 말이야. 지금도 네가 네 엄마 뱃속에서 꿈틀거리던 그때 기억이 나. 내 목소리를 들으면 네가 안심하던 순간들 말이야. 몇 문장을 적고 펜을 멈췄다. 그리고 접었다. 봉투에 넣지도 않았다. 이듬해 봄까지도 그 편지는 그대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여전히 매주 월요일 저녁 커뮤니티 센터의 그 방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이혼 사유를 설명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쿠키를 나눠줬고 누군가는 커피만 마셨다. 그리고 컬버는 여전히 가끔씩만 말했다. 말이란 건요, 그가 어느 날 말하길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쓰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 그 말을 접어 나만의 편지 속에 넣어두었다. 그건 원래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저장만 해둔 파일이었다. 내 마음속에서도 핸드폰 속 폴더 안에서도. 미나 축사 준비본 2016던 mp3 2019년 봄달에 졸업식이 있던 무렵 그때 미나가 내게 말했다. 아빠, 나중에 결혼할 때 꼭 뭐라도 말해줘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집에 와서 녹음을 했다. 말하는 법을 연습하듯이. 파일엔 내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미나야, 네가 걷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덩달아 어깨가 펴진단다. 그러나 그 파일은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었다. 듣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꺼내지 않기 위해 만든 말들이었으니까. 초여름, 디모인의 햇볕은 평온했다.
나는 부엌에서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로사가 당신의 음성을 들었어요. 메신저 알림이었다. 딸의 예비신부 모임 단톡방에 내가 실수로 뭔가 보냈나 싶어 식은땀이 났다. 나는 황급히 앱을 열었다. 메시지 목록을 확인하는데 눈에 띄는 대화가 있었다. 로사, 미나야 이거 아빠분 맞지? 나 울었어. 미나, 읽음 표시만 아무 말 없음. 그리고 그 아래 내 파일이 있었다. 미나 축사 준비본 일루션 전 MPLAD에 보낸 사람. 로사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로사가 내 파일을 어쩌다 받았는지 그리고 어쩌다 단톡방에 올렸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그걸 들었고 감동했고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파일 당신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딱딱했다. 결혼 분위기를 해치고 싶진 않잖아요. 모두 당신을 불편해할 수도 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식순 담당에게 요청해뒀어요. 그 파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발언도 생략 처리됐어요. 확인만 해주세요. 나는 응. 이라는 한마디로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들었다. 파일 속 내 목소리. 나는 네가 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네 숨결을 세곤 했어. 무언가가 목구멍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다. 말이 아니라 말하려다 말지 못한 무게였다. 다음 날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여전히 정장 안쪽에 있던 그것. 한동안 만지작거리다 진짜 삭제 버튼에 손을 올렸다. 파일 목록이 떴다. 미나 축사 준비본 2019 미나 처수름 미나 웃음소리 2004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떠올랐지만 나는 누르지 못했다. 정말 삭제해버리면 그때의 감정들까지 사라질까봐. 밤이 깊었다. 거실 창밖엔 벌레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소파에 앉아 조명을 어둡게 한 채 나는 딸이 어릴 때 쓰던 공책을 꺼냈다. 그녀가 4살 무렵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이 있었다. 엄마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나는 넥타이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미나는 손을 양쪽으로 벌리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천천히 만지며 다시 생각했다. 말이라는 건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생기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파일을 다시 저장 폴더에서 꺼내 드라프트 삭제 보류라는 이름으로 바꿔뒀다. 녹음기를 내려놓은 건 우연이 아니었다. 떨어뜨린 건 어쩌면 의도였다. 결혼식 하루 전 우리는 호텔 내 회의실에 있었다. 조명이 은은했고 탁자 위 유리 표면은 완벽하게 닦여 있었다. 그 위로 커튼 사이 햇살이 번졌고 3사람의 그림자가 선명히 남았다. 광견 씨 이거예요. 라는 흰 봉투를 내밀었다. 발언폭이 동의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다. 결혼식이 요즘 많이 간소화되잖아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싶은 거예요. 미나도 조용하게 진행하길 원하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미나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다. 탁자 유리 표면이 번들거렸다. 그 위로 내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녹음기.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순간 탁 가벼운 소리와 함께 기기가 유리 표면에서 튕겨나갔다. 작은 곡선을 그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뚜껑이 열렸고 AA 배터리 하나가 굴러나와 내 발 앞까지 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 배터리를 따라갔다.
그건 뭐죠라니.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배터리를 주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미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빠 그걸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뚜껑이 열린 녹음기를 다시 손에 쥐고 천천히 닫았다. 딸의 눈에서 아주 짧은 그러나 선명한 감정에 파문이 일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유리 책상 표면을 톡하고 두드렸다. 미세한 진동이 번졌고 거기 작은 금 하나가 생겼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아마 녹음기가 튕겨나가던 순간 생긴 금. 원래부터 있던 것처럼 작고 둥근. 그 금을 내려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말이라는 건 종종 가장 조용한 순간에 제일 큰 소리를 낸다. 동의서는 원하실 때 도장 찍어주세요 라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내게 밀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밀지 않았다. 그저 녹음기를 셔츠 안쪽 주머니에 조용히 넣어줬다. 배터리는 따로 손에 쥐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무게. 이건 삭제할 수 없는 기억이었다. 회의실을 나설 때 미나는 나를 다시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 담긴 건 분노도 눈물도 아니었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문장들이 고여있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입술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 디모인 외곽 오래된 다이너. 여름 저녁 공기는 후텁지근했고 창밖의 벌레 소리는 멀리서 흐르듯 들렸다. 나는 한 구석 부스 자리에 앉아 녹음기를 손안에서 굴리고 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앞에 앉은 이선 컬버는 여전히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모두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미나도 란도 심지어 저 자신까지도. 내 말에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끝으로 컵 가장자리를 만졌다. 그곳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고 투명 테이프가 한 줄 덧대어 있었다. 이 컵 깨졌는데 그냥 쓴다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 마음도 그렇지. 다 안 멀쩡해. 그럼에도 계속 쓰는 거지.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은 알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로 들으니 다시 새로웠다. 누군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덧붙였다. 나는 그 기회를 새로 만들면 됐어. 나만의 방식으로. 나는 녹음기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어 올렸다. 손등 아래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의 손톱 아래에도 파란 흔적이 가늘게 번져 있었다. 이건 준비된 증거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준비된 사랑이지. 순간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걸 들려주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나가 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몰라. 그의 대답은 단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이란 건 이해받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지. 그저 살아온 시간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나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파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미나야 널 처음 안고 집에 들어오던 날 기억나니? 그러나 나는 끝까지 듣지 못했다. 중간에서 버튼을 껐다. 숨이 막혔다.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나는 말을 이어갔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게 대신 말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선은 웃었다.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면 충분하네. 그게 가장 강한 방식이야. 우리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않고도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떠밀지 않았고 나의 망설임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함께 견디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이너를 나서려는 순간 이선이 다시 말했다. 광견 씨 말은 타이밍보다 진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진심은 침묵 속에서도 들릴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확신이 조금 담긴 끄덕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왔지만 잠들지 못했다. 침대맡에는 여전히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나는 손에 그것을 쥔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파일을 재생하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이미 다시 들리고 있었다. 어릴 적 미나가 잠들기 전 내가 불러주던 노래, 그 아이가 어깨를 움찌르며 잠에서 깨곤 했을 때 내가 건넸던 속삭임. 그 모든 기억들이 말 대신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이 밤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 그 순간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그러나 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재생하는 대신 직접 말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디모인 리비오사이드 처치의 웨딩홀이 조용했다.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길게 들어왔고 장식된 꽃들은 한 폭의 정물화처럼 정지해 있었다. 나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셔츠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자 익숙한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신부의 아버지 축사. 그는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에게서 발언 없음이라는 말을 들은 듯 눈치 보는 표정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걷는 내내 발끝에 모든 시선이 모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섰을 때 그 위쪽에 작은 불빛이 틱 소리를 내며 켜졌다. 마치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듯 나는 셔츠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것을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이크 옆 작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딸에게 들려주려 했던 말들, 그 모든 말들이 담긴 기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술은 꺼지고 사람은 말해야 했다. 나는 마이크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요즘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웃음이 몇 군데서 퍼졌다. 그러나 나는 웃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내 마음을 꺼내기까지 너무 오래.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객석을 바라봤다. 맨 앞줄 미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선 제레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살면서 늘 같은 말만 해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 하기보다 조용히 옆에 있는 걸로 대신하는 줄 알았지요. 나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다. 몇 줄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쓴 그 모든 흔적이 남아있는 종이. 그러나 읽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고 말했다. 미나야, 나는 너를 키우면서 자주 실수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네가 부끄러웠던 적은 없다. 홀 안은 고요했다. 기침 소리도 숨소리도 없었다. 심지어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듯했다. 나는 마이크에서 물러났다. 무대 옆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잠시 녹음기 옆에 시선을 멈췄다. 그 작은 기기는 켜지지 않았지만 오늘 나는 내 삶 전체를 직접 바로한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아이는 잠시 멈추더니
숨을 삼키는 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 말하지 않았다. 그 손이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홀 전체가 박수로 채워졌지만 그 순간 내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한 문장만이 마음속에 반복되고 있었다. 결국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말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입과 눈과 손으로 남긴다. 박수는 없었다. 하지만 움직임도 없었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호흡을 잠시 멈춘 듯한 고요.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말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반응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연 회장은 넓고 조용했다. 음식이 담긴 접시들이 테이블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천장에 걸린 조명은 따뜻한 노란 빛으로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제일 뒤편 테이블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시선을 주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 시선은 의외로 따뜻했고 때로는 조심스러웠다.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사람의 표정은 많은 걸 말해준다. 자레드가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내 옆에 잠시 섰다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 말뿐이었다. 그러고는 잔을 가볍게 들어 올린 뒤 자리를 떴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라는 연 회장 반대편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표정엔 섞인 감정들이 어른거렸다. 놀람, 아쉬움, 어쩌면 약간의 인정까지. 그리고 그 순간 미나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같은 줄 같은 방향을 향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빠, 그녀는 손가방을 열었다. 작은 무언가를 꺼내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건 녹음기였다. 그 위에는 작은 노란색 테이프 조각이 붙어 있었다. 뚜껑이 깨졌던 부분을 정성스럽게 감싼 흔적. 이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난 그 음성 파일 다 듣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진실처럼 느껴졌다. 아빠가 부르던 자장가 밤마다 몰래 틀어듣곤 했어요. 기숙사에서 힘들 때, 혼자 차 안에서 울고 싶을 때, 그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홀 끝편 조명을 바라봤다. 눈가가 약간 젖어 있었다. 그 파일, 그냥 음성 파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빠의 방식이었죠. 그 시절 우리가 서로 말로 닿지 못했을 때 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껏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을 품는 공간 같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별다른 동작 없이 단지 손바닥을 펴서 내밀었을 뿐. 미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작은 녹음기 하나, 노란 테이프로 덧댄 다시 이어진 시간의 조각. 어쩌면 그건 이해나 용서라는 단어보다도 더 깊은 고요한 연결의 형태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24년 겨울 초입. 디모인 도서관 지하실. 작은 방에 작은 테이블과 접이식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안내문 하나가 붙어 있었다. 조용했던 아버지들을 위한 글쓰기 모임. 나는 그 방에 맨 끝자리에 앉아 흰 종이 위에 단어 몇 개를 적고 있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이 기억했던 사람들. 이 모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한 번이라도 말하지 않고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첫날 3명의 남자가 왔다. 모두 말이 없었고 악수도 짧았다. 하지만 책상 위엔 종이가 한 장씩 놓였고 그 위에 단어들이 적히기 시작했다. 떠난 아이, 아버지의 등짝,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 그건 편지였다. 말하지 못한 말들의 조용한 형태. 그날 미나가 들어왔다. 조용히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작은 노란색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밀었다. 나는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흘러간 펜 자국이 따뜻하게 굽이친 그녀의 필체. 아빠 그때 무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저는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큰 말을 들었어요. 나는 그 편지를 접어 가슴 안쪽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녹음기를 담던 바로 그 자리였다. 모임이 끝날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문 너머 복도에 배달된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붙은 작은 메모. 이선 컬버, 여전히 조용히 응원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톱 아래 잉크 자국이 떠올랐다. 밖으로 나가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사각사각한 소리, 차가운 공기, 그리고 따뜻한 침묵.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다. 뚜껑은 테이프로 덧대어져 있었고 작동 버튼은 여전히 꺼진 채였다. 나는 그것을 다시 천천히 닫았다. 이젠 들려주지 않아도 이미 들려줬음을 알기에. 세상에는 말보다 오래가는 침묵이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글로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제 그들과 함께 앉아 있다. 말하지 않아도 아주 또렷한 문장들로 이어지는 밤 속에서 책상 서랍을 닫을 때 그 안에 녹음기가 조용히 눕는다. 한때는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였지만 이제는 잘 감긴 테이프처럼 고요한 안정을 준다. 말은 종종 타이밍을 놓치지만 진심은 돌아가는 길을 알아서 찾아온다. 때로는 다리를 끊어야만 다시 어떤 다리를 놓아야 할지 알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 앉고 듣고서 내려간다. 혹시 당신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침묵의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아니면 그저 조용히 읽고 가셔도 괜찮습니다.